와 함께 볼 실습 예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사항 확인합니다. 자, 홈페이지 접속해 주시고요. 자, 파트 디자인 예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아이템을 선택해 주시고 자, 도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해볼 실습 예제 도면 보시면 주물품의 아이템이라고 보여집니다. 플라스틱 부품에 비해서 두께가 균일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많이 두꺼운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보통 하우징 같은 예, 어떤 강도적인 부분이나 열에 의해서 견디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템의 특징은 섹션 AA 단면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R값에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요 앞쪽에 30R의 필렛이 뒤쪽으로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R10으로 변경이 되고요. 또 상단 부분에서도 R20으로 R값이 R5로 변경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실린더 기둥부와 몸통 부분에는 또 R30의 필렛이 들어가는데 상부 부분과 옵셋된 서피스의 높이는 20mm 높이인데 정형화된 R30의 필렛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결과물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상부 부분이 거북이 등처럼 볼록한 형상을 가지는 곡면을 따라 제한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곡면의 서피스는 평면도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섹션 AA 수평으로 잘랐고 섹션 BB 원점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잘랐는 요 위치가 섹션 BB의 원점에서 50mm 높이의 요 포인트 점 그리고 섹션 BB 지점에서도 원점에서 50mm 되는 요 포인트 점에서 150의 프로파일 단면 커브가 가이드 커브 섹션 컷 AA의 700이라는 아래 안내 곡선을 따라서 지나가게 되는 형태의 설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티아 작업창 들어가서 준비해 봅니다. 작업 시작은 파트 디자인에서 시작할 겁니다. 포인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최초 생성 포인트는 센터 포인트가 되겠죠. 센터 포인트는 중요한 포인트로 색상과 모양을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요. 와이어프레임과 서피스 요소들은 레퍼런스 데이터에 만들어지도록 할 겁니다. 파트 디자인의 파트 넘버. 파트 디자인 PDG. 제 홈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의 예제 11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장부터 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두 번째 예제 11 만들어 놨고요. 폴더, 저장. 그러면 레퍼런스 데이터에다가 마스터 스케치에 해당하는 스케치를 한번 진행해 보는데요. 이 위치를 우리가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 입장에서 본 작업으로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아이소메트릭 뷰 아이콘에서 프론트 뷰가 바로 컴파스의 YZ 평면을 이렇게 X축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라보는 쪽이 우리가 프론트 뷰 입장으로 보는 겁니다. 요거를 여섯 번째 탑뷰로 보자라고 하면은 세워져 있는 Z축이 앞으로 이렇게 인사하듯이 축을
자, 바라보게 되죠. 자, 요 뷰 입장을 우리는 포지션드 스케치로 탑뷰 입장으로 정해보도록 합니다. 센터 포인트. 자, H와 V축을 먼저 뒤집어 주시고, 그 다음에 V축도 리버스라고 반대로 뒤집었습니다. 자, 지금의 이 탑뷰 입장에서 본 스케치 한번 그려보는데요. 자, 스케치 방법론에 입각해서 보시게 되면 서클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제일 먼저 파이 60에 해당하는 원부터 그려보는데요. 원점이 여기라고 보시면 파이가 60이면 레디어스 R 값이 자 30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원이 그려지면 나머지 원 추가의 세 개는 자 조금씩 크게 그냥 그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50 떨어져서 원이 또 세 개가 그려집니다. 150이면 자 이 위치에서 자 하나, 둘, 셋. 자 추가로 세 개를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클 같은 경우는 자, constraint 구속을 먼저 주고 두 번째 원부터는 반지름으로 디멘전이 빠져나옵니다. 자, 오른쪽에도 원이 세 개가 모두 반지름으로 빠지면서 센터 중심이 V축에 대해서 떨어진 거리가 자, 빠지면 모두 구속이 되죠. 30, 45, 60, 70, 45, 55, 70이네요. 자, 55. 자, 여기는 15, 25, 40입니다. 25, 40. 여기는 150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 주시고 그 서클에 접하게 되는 라인에 자, 두 곳에 접하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왼쪽 원, 그다음 오른쪽 원의 바깥쪽으로 접하는 선들이 이렇게 자, 각각 3개씩 존재합니다. 위아래에. 자, 그걸 우리가 바이 탄젠트, 바이가 두 개라는 의미죠.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자, 접하는 쪽, 바깥쪽에서부터 밑에도 동일하게 자, 이렇게 양쪽에 접하게 될 객체의 서클을 찍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트림으로 남게 될 부분이 자, 선과 서클, 서클과 선, 선과 서클, 서클과 선 이렇게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급하게 그린다고 탄젠트 선을 잘못 그었는 것 같네요. 그죠? 자, 이 부분 제가 컨트롤 Z 눌러서 자, 그럼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선 지우고 바이 탄젠트한 라인이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예, 자,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자, 남게 될 선들을 찍어주시면 시계 방향 한 방향으로 돌아주시면 트림하는 게 쉽게 자, 형상이나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트림해 주시고 난 다음에 디멘전을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림 하시게 되면은 치수 정보값들이 또 흐트러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렇게 디멘전 치수를 정렬을 했습니다. 자, 됐고요. 자, 추가로 더 섹션 컷 AA 부분에서 자, 원점 여기입니다. 자, 원점 평면 XY에서 아래쪽으로도 20mm 형상이 더 있습니다. 위쪽으로도 상부 서피스까지 형상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자, 원점 위치에서 이제 코어 쪽에 안쪽에 빠지는 부분에 34짜리와 44짜리 서클 부분이 자, 여기에 숫자 앞에 파이 기호가 있으면 더 좋을 듯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클을 또 추가로 두 개를 더 그리는데요. 원점에 중심을 둔 자, 원 하나 자, 추가로
두 개를 그렸습니다. 자, 하나는 지름으로 들어갑니다. 다이아메타로 34와 44. 자, 요거는 17. 좀 더 큰 거는 22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를 그린 다음, 자, 3D로 나가서, 자, 본 스케치가 바로 마스터 스케치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마스터 스케치의 자, 컬러와 선 굵기와 선 모양을 자, 변경을 좀 했고요. 이 마스터 스케치를 바디에서 자, 각각의 프로파일 선을 작업하기 전에 이 해당 상부 서피스까지 리미트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 상부 서피스 700R에 해당하는 서피스 구성 커브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요. 자, 원점에서 550mm만큼 자, Z축으로 떨어져 있는 포인트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원점 센터 포인트에서 Z축으로 50만큼 떨어져 있는 포인트입니다. 예. 자, 이 포인트 이름을 우리가 Z 디렉션의 50mm라고 이름을 지어 주고요. 자, 다시 요 점에서 마이너스 Z축 방향으로 700mm만큼 내려가게 되면 R700의 센터점이 되는데요. 지금 도면상에서는 이 R700의 센터점이 너무 아래쪽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그드 디멘전 형태로 디멘전 선을 이렇게 꺾었는데요. 자, 정확하게 센터점이 어딘지는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R700의 센터점이 세로 V축에 50 높이에서 아래로 700mm만큼 내려가 있다라는 구속을 정하지 않으면 이 R700은 구속 자체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R700의 센터점을 V축에 일치되어 있다라는 정보를 추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를 50mm 떨어진 포인트로 정하시고 마이너스 700으로 Z축 아래쪽으로 700mm 내려간 요 점에서 50 원점에서 50 올라왔으니까 50을 R700 커브가 그려지기 때문에 50 왔는 만큼 밑으로는 이제 650 가면 되지만 시작을 50 되는 포인트에서 아래로 그냥 700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3번이 바로 R700의 10P 센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커브를 스케치로 만들 게 아니라 우리는 제너레이티브 쉐이프 디자인으로 워크벤치를 이동을 하시고 이동한 다음에 와이어프레임에 서클 기능에서 서클 타입은 센터 앤 레이디어스가 아니라 센터점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포인트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서 센터 앤 포인트 두 번째 항목으로 R700CP 잡아주시고 지나는 포인트 요점 잡아주시고 서포트는 서클이 그려질 평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YZ 평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앵글 값으로 이 R700 커브의 크기를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스타트는 마이너스 20도, 엔드는 10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딱 떨어지게 R700 커브가 만들어졌습니다. R700 가이드 커브가 되겠죠. R700 가이드 커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세로축에 50mm 떨어진 포인트를 지나는 R700의 가이드 커브가 만들어지면 섹션 AA 다시 섹션 BB로 잘랐는 우측 단면에 보시면 역시 50mm 떨어진 요 지점을 R150이 다시 프로파일 커브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그 커브는
자, 오른쪽에서 왼쪽을 바라보는 자, 위치다 보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 회전한 입장에서 50대는 포인트 위치에서 자, 수평 자, 요축 방향으로 150mm 포인트를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레퍼런스가 Z 방향 50되는 위치에서 자, 요 위치가 마이너스 Z 방향이 되겠네요. 동일하게 마이너스 150. 자, 그러면 150되는 위치에 자, R 150, R 150에 CP가 되겠습니다. R 150, 자, CP. 이제 서클 들어가서 자, R700 커브와 동일한 작업으로 센터점 그리고 지나는 Z방향 50대는 평면과 서포트. 자, 여기 ZX 평면이 되겠습니다. 자, 마스터 스케치를 충분히 자, 덮을 수 있도록 자, 마이너스 40 플러스 40. 자, 이렇게 하면 마스터 스케치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가이드 커브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커브 서클 2는 R150의 프로파일 커브라고 자, 네이밍을 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자, 포인트 요소들은 지금은 이제 숨겨 주셔도 될 듯 하고요. 이 R150이 R700을 따라가는 자, 서피스로 Surface 툴바 스윕 세 번째 아이콘으로 들어갑니다. 프로파일 타입의 첫 번째 익스플리시트 형태로 프로파일 단면은 R150 커브를 정해 주시고 가이드 커브는 R700짜리 프리뷰 확인하셔가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스윕 1이 바로 탑 서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탑 서페이스는 색상을 변경한 후에 투명도도 조정을 해서 다음과 같이 자, 변경을 했는 상황입니다. 자, 도면에서 추가로 노트란에 보시면 외부 상부면은 일정하게 R150으로 작업을 해주라. 150이 컨스턴트하게 자, 일정하게 나오도록 해라 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거는 이제 스파인 커브를 자, 어떻게 기준하여 이 생성된 결과물을 스파인 커브의 노멀한 평면으로 잘랐는 단면이 자, 크기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지금 가이드 커브에 자, 스파인 커브로 정해진 상황으로 자, 이 단면 것 찍어 보시면 R150 추가로 제일 것도 R150 가운데 섹션 BB 단면은 당연히 R150이 존재를 하는데요. 자, 여기 스파인 커브나 또는 서피스의 형태나 유형에 의해 대해서는 제너레이티브 쉐이프 디자인에서도 예제를 통해서 다양하게 한번 다뤄보시도록 하고 자, 이제 가이드와 프로파일 커브는 숨겨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탑 서피스를 만들기 위해서 자, 포인트들과 커브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요거는 레퍼런스 데이터에 자, 요 Z 디렉션의 50mm 포인트부터 탑 서피스까지는 멀티 선택을 해서 Alt IG로 자, 탑 서페이스 바디라고 새로운 지오메트리로 이렇게 묶어서 자, 관리를 해주면 트리가 간결하게 자, 정리가 되도록 하겠죠. 자, 이제 파트 디자인으로 워크벤치를 자, 옮기신 다음 바디 하나 추가합니다. 자, 최초 추가된 바디는 메인 바디라고 하겠습니다. 자, 메인 바디. 도면 확인해 보시면 제일 바깥쪽의 프로파일이죠. R70에 자, 이렇게 바깥쪽 프로파일 경계를 따라서 자, 위쪽으로 두께가 올라가는데 자, 여기 이 도면에는 자, 드래프트가 25도, 위로는 25도로 구배가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은 또 15도로 구배가 또 깎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25도 깎이고 아래쪽은 15도로 구배가 깎이는데, 자, 이제 파팅 플레인이라고 하면 바로 XY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자, 위쪽과 아래쪽이 앵글 각도가 분리되는 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Y 평면을 파팅, 자, 평면 입장으로 보시고 작업을 진행해 봅니다. 자, 패드로 프로파일에서 Go to 프로파일 데피니션으로 제일 바깥쪽 프로파일 선을 한번 찍어 주시고, 자, XY 평면이 자, 요 가운데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20mm 두께가 진행되고 위쪽으로는 자, 상부 서피스까지 제한이 되겠습니다. up to surface로 우리가 생성한 상부 서피스까지 자, 올라가게 되고 아래쪽으로는 모아 버튼의 세컨드가 20mm로 추가로 자, 이렇게 내려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바디 피처 자, 만들어졌습니다. 자, 메인 바디 피처 만들어지면 칼라 우리가 변경을 해서 자, 작업도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자, 요 칼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상부 서피스 잠시 숨기시고, 자, 마스터 스케치도 지금 잠시 한번 숨긴 상태에서, 자, 요 메인 바디 영상을, 자, 양면으로 구배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쪽 부분, XY 평면에 대해서 위쪽으로 구배가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측면 정해주시고요. 25도로 들어갑니다. 뉴트럴 엘리먼트가 바로 XY 평면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입력을 해서 프리뷰해서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자, XY 평면을 뉴트럴 기준 평면으로 해서 위로 25도가 깎이게 되면은 자, 아래쪽에도 솔리드 영상이 있다 보니까 아래쪽은 또 추가되게 되겠죠. 다음과 같이 살이 추가되게 됩니다. 오케이 하면은 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이래 돼버리면 아래쪽으로 9배 15도에 대한 구배는 이제 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인데요. 자,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이 상황에서 모아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자, 내가 XY 평면으로 정한 뉴트럴 엘리먼트가 파팅이 되는 위치다. 분리되는 상형과 하형이 분리되는 파팅이 되는 위치다라고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자, 프리뷰를 하시게 되면은 자, 파팅되는 부분이 뉴트럴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아래쪽으로는 이제 구배가 들어가지 않고 위쪽으로만 구배가 25도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자, 아래쪽 25도 구배가 위쪽과 아래쪽이 동일한 각도로 들어가게 된다면 자, 구배 들어간 면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드래프트 보스 사이드라고 자, 여기를 체크해 주시게 되면 자, 위쪽의 구배 25도와 아래쪽의 구배의 25도가 동일하게 들어가는 작업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본 도면에서는 동일한 구배 각도가 아니기 때문에 드래프트 보스 사이드는 체크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위쪽으로 25도를 주고 또 한 번 더 드래프트를 자, 아래쪽 부분 면에 대해서만 자, 뉴트럴 엘리먼트가 XY 평면이 되고 모아 버튼에 파팅이 이꼴 뉴트럴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화살표 방향은 이제 반대로 뒤집어 주신 다음에 자, 앵글 각도는 15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위쪽이 25도, 아래쪽은 15도에 자, 구배 각도가 다르게 되어 있는 자, 양쪽 구배를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양쪽 구배를 이렇게 달리 주는 방법이 자, 요 디렉트 아이콘 하나만 가능하냐? 자, 요 아이콘은 같은 경우는 두 번의 구배가 앵글이 다른 작업을 진행해야 되지만 자, 삭제 후에 자, 인서트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어드밴스드 드레서 피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양면으로 앵글이 다른 구배를 줄 수 있는 어드밴스드 드래프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걸로 제가 한 번에
오퍼레이션 작업으로 위쪽 아래쪽 양면으로 구배가 들어가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지금 아이콘이 이렇게 스탠다드 드래프트의 퍼스트 사이드와 또 스탠다드 드래프트의 세컨드 사이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퍼스트 사이드 쪽입니다. 사이드 쪽, 퍼스트 사이드에 자, 앵글 먼저 25도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고요. 자, 앵글 방향, 자, 화살표 방향 위쪽으로 맞춰주시고 드래프트 들어가면은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뉴트럴 엘리먼트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로 자, XY 평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정의해 주시고 파팅 엘리먼트를 정해주는 자, 여기 두 번째 탭에서 자, 파팅 엘리먼트가 XY 평면이다 라고 한 번 더 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세컨드 사이드는 지금 체크가 안 되겠고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아이콘을 자, 스탠다드 드래프트 세컨드 사이드를 찍으시게 되면 이제 세컨드 사이드 쪽도 자,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앵글 15도 역시 뉴트럴 엘리먼트를 XY 평면으로 정하시게 되면 세컨드는 당연히 펄스트 방향의 반대 입장이 되도록 하겠죠. 그죠? 자, 프리뷰 눌러보시고 오케이 확인해 보시면요. 자, 한 번에 이렇게 위쪽은 25도, 아래쪽은 15도에 자, 이렇게 구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퍼스트 사이드 25도, 세컨드 사이드 15도 이렇게 지금 정해졌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메인 바디 형상에 자, 앵글 각이 상하 다른 양면 드래프트 구배를 어드밴스 드래프트로 한번 진행해 봤고요. 물론 두 번의 드래프트 작업으로 위쪽 따로 아래쪽 따로 작업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from 30R에서 R10으로 variable radius 필렛에 변화되는 R값의 필렛. 자, 그 다음에 상단 부분에서도 엣지가 20에서 5R로 variable radius 필렛 작업 한번 진행해 보는데요. 자, 이 작업은 드레서 피처의 첫 번째 아이콘인 엣지 필렛 안에 두 번째 variable radius 필렛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이 아이콘으로 들어가서 먼저 여기 파팅 자, 되는 XY 평면상에 여기 엣지 부분을 마우스로 한번 찍어 보시고 지금 특정 요 지점에 R값이 변화되는 R값이 정해졌는데요. 추가로 내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YZ 평면상의 제일 왼쪽 부분과 제일 오른쪽 부분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단면 AA를 잘랐기 때문에 자 지금 변화되는 R값 요 지점이 30, 요 지점이 10이라는 겁니다. 자 섹션 단면에서 그렇게 치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포인트를 정해주기 위해서 Variation에서 포인트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우리가 Create Extremum이라는 거 한번 써볼까 합니다. Create Extremum. 자, Extremum이라는 게 바로 Maximum Point, Minimum Point를 자, 정하게 되는 건데요. Running Command 창에서 Variable Radius Fillet의 Extremum Point를 잡는데 자, 들어왔는데요. 자, 이쪽 왼쪽 부분에 R 크게 돌아가는 부분에서 엘리먼트 정했고 디렉션은 Y 방향 상으로 자,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쪽에 최소값이니까 방향을 ZX로 찍어서 Y 방향으로 정해 주신 다음에 디렉션이 정해졌습니다. 자, 이 디렉션의 맥시멈 레디오 버튼이 아니라 미니멈이라고 정해 주시면 자, 여기 왼쪽 포인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30 R을 정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포인트에서 자, 러닝 커맨드로 create extremum으로 자, 이제는 오른쪽 커브 쪽을 찍으신 다음에 디렉션 역시 ZX 평면으로 Y 방향에 자, 여기서는 Y 방향으로 맥시멈이라고 잡아주시면 자, 요 오른쪽 끝점이 해당되겠네요. 자, 이 부분의 R 값은 더블 클릭해서 10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 추가로 찍혀 있는 임의의 포인트는 마우스로 선택해 주시게 되면 자, 그 OR의 포인트점은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리뷰에 OK 확인해 주시면 자, R 값이 자, 여기서 최초 30으로 출발해서 자, 점점점점점점 뒤쪽으로 가면서 10으로 줄어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카티아가 R 값을 자, 점점점점 변화되는 R 값으로 작업을 진행했고요. 자, 그 익스트레먼 포인트는 와이어프레임 소속으로 레퍼런스 데이터 안에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자, 위치입니다. 자, 상단 부분에 R20에서 또 5로 다시 변화되는 레디어스 필렛 한 번 더. 자, 정의해 보는데요. 자, 요 위에 필렛 들어간 엣지를 찍어 주시고, 포인트 부분에서 포인트 익스트레멈으로. 자, 역시 동일하죠. ZX 평면으로 Y 방향을 정해 주신 다음에 미니멈으로 우선 먼저 하나 잡아 주시고, 자, 여기는 R 값을 더블 클릭해서 20으로 정의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포인트에서 익스트레멈으로 이제는 오른쪽 엣지 부분에 ZX 평면을 찍어서 자, 이번에는 맥시멈의 제일 오른쪽 거점에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OR이 되겠습니다. OR의 Variable Radius Fillet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임의로 찍혀 있었던 R10은 포인트, 초록색 포인트를 찍어서 삭제를 해주시고 자, 오케이. 결과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자, 메인 바디 몸통에 Variable Radius Fillet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익스트레먼 포인트 4개는 자, 레퍼런스 데이터에 별도로 Alt IG라고 해서 익스트레먼 포인트 익스트레먼 포인트 바디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바디를 묶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몸통 메인 바디 쪽 형상이 어느 정도 자, 만들어진 상황에서 자, 여기 실린더 원기둥 모양의 자, 요 파이 60짜리와 스피어 R25짜리입니다. 스피어 R25짜리를 자, 만드는 작업 또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실린더는 상부 20에 해당하는 서피스, 옵셋된 서피스까지 실린더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탑 서피스 바디의 지오메트릭 셋을 잠시 쇼한 상태에서 또 작업 위치를 제너레이티브 쉐이프 디자인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옵셋이라는 서피스로 생성된 서피스 결과물을 자, 옵셋 마이너스 20mm로 리뷰 진행해서 지금 디파인이 익스트레먼 포인트로 지금 잡혀 있어서 결과물이 보여지지 않는데요. 탑 서피스 바디로 디파인을 옮기시고 다시 옵셋 서피스에 마이너스 20 리뷰 자, 이렇게 오케이 합니다. 자, 이 옵셋 서피스는 탑 서페이스 20mm 탑 서피스를 옵셋 탑 서피스를 옵셋 한 20mm 이렇게 이름을 자 변경했습니다. 자, 역시 투명하게 좀 바꿔 주시게 되면요. 이제 자, 다시 메인 바디를 디파인 정의를 해서 자, 파트 디자인으로 다시 전환을 하겠죠. 패드 작업으로 마스터 스케치를 자, 쇼 보이게 하는 상황에 프로파일로 go to 프로파일 데피니션에 자, 여기 서클에 보시게 되면 제일 큰 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파이 60짜리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엣지 자, 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부분 엣지에 서클을 찍어 줍니다. 자, 그리고 업투 서피스로 20mm 탑 서피스가 옵셋 20mm 된 자, 그 서피스를 찍어 줍니다. 자, 이 패드는 별도의 바디로 만들어서 작업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바디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Alt IB로 바디 하나 추가해서 그 패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금 방금 옮겼습니다.
자, 요 바디에, 자, 색상 변경해주고, 요 바디 이름이 실린더 바디라고 이름을, 자, 변경합니다. 실린더 바디. 자, 메인 바디 생성했고요. 실린더 바디, 자, 만드는 상황입니다. 탑 서피스 숨겨보시고, 이 메인 바디와 실린더 바디를 이제 한 곳에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바디 쪽으로. 먼저 메인 바디부터 어셈블리, 실린더 바디도 순차적으로 자, 어셈블리 들어갔는데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마스터 스케치 숨겨보시면 자, 여기 만나는 엣지 부분에 자, edges to keep 필렛 R이 30입니다. 자, 방금 옵셋을 서피스 20mm 옵셋을 했는데 높이가 20mm 밖에 되지 않는데 자, 그 엣지 부분에 하단 엣지에 30의 R을 일정하게 돌려라 라는 작업이 되는데요. 자, 작업을 진행해 보면 드레서 피처에 엣지 필렛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이 아래쪽 엣지가 됩니다. 모서리를 찍으면요. 자, R30이라는 R 값이 들어가게 됐을 때, 자, 여기 확인해 보시면요. 자, 요 필렛 R이 바닥 쪽 몸통 부분에도 뜨게 되고요. 위쪽에도 자, 디자인이 위로 솟아 올라가 있죠. 그래서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자, 프리뷰를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에러가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아 버튼에 들어가게 되면은 edges to keep이라는 도면에서도 edges to keep 필렛이라는 작업을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keep 유지하고자 하는 엣지가 뭐냐? 자, 요 상단 엣지를 나는 살리고 keep하고 자, 여기 30의 필렛을 돌려주라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프리뷰 확인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30의 필렛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300을 입력해도 자, 에러 없이 결과가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상단 엣지 부분을 살리고 정형화된 자, 높이의 필렛 R 값보다 큰 경우에도 H to keep은 언제든지 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원래대로 30 정의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두 개의 바디와 필렛 작업 들어가는 자, 요 트리를 Alt 키 누르고 있으면서 II 눌러서 이렇게 새로운 바디를 하나 추가합니다. 요게 바로 캐비티 바디 입장이 되겠죠. 자, 캐비티 바디 입장으로 제가 지금 새로운 바디로 추가를 했고, 자, 뒤쪽에 스피어 R25에 해당하는 자, 캐비티 형상 부분을 하나 더 만들고 가겠습니다. 자, 스피어 R25에 자, 이 부분은 센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요. 탑뷰 입장에서 150되는 위치, 자, 여기에 스피어의 센터점도 자, 같이 위치를 한다. 자, 그렇게 자,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마스터 스케치를 쇼한 상황에서요. 자, 스케치 안에 들어가서 자, 여기 센터점을 하나, 요 점에 대한 센터점을 컨스트럭션 포인트가 아닌 스탠다드한 포인트로 지금 요 점을 한번 살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D로 나갔을 때, 자, 아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요 우측에 R 서클 형상의 센터점이 보이게 되는데, 요 점이 자, 요 상부 서피스 20에 자, 접하는 상황이 스피어 굽니다. 20에. 그러면요, R25라고 되어 있는 자, 여기 20 옵셋된 서피스를 다시 반대로 아래쪽으로 25만큼 옵셋을 하게 되면 스피어의 R 치수만큼 옵셋을 하게 되면은 여기 가운데쯤에 옵셋 서피스가 하나 나오겠죠. 그 옵셋 서피스 상에 바닥에 있는 스피어 센터점을 투영을 해서 그 설페이스 상에 프로젝트 한번 시켜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서피스 GSD로 잠시 다시 옮겨간 다음에 자, reference data라고 define 정의해 주시고 자, offset 서피스 하나 더 만듭니다. 서피스는 자, 탑 서피스를 show해서 20mm offset된 자, 상부에 20에 offset된 자, 요 서피스를
화살표 아래쪽 방향으로 해서 25mm. 이게 바로 스피어 9의 R값만큼 옵셋을 한 겁니다. 자, 이 옵셋 서피스는 다시 탑 서피스로 자, 위치를 옮겨 주도록 할게요. 자, 옵셋 두 번째 서피스는 옵셋 1을 자, 옵셋 1을 옵셋 했습니다. 그거를 25mm. 자, 이렇게 25mm 옵셋 1을 옵셋. 자, 이 서피스 역시 칼라 변경을 좀 하고요. 투명도도 좀 정의를 했고요. 자, 탑 서피스와 옵셋 20mm를 잠시 숨겨 보시고요. 요 서페이스 상에 지금 아래쪽에 여기에 센터. 자, 요 점이죠, 요 점. 자, 요 서클의 센터점을 투영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Z축 방향으로. 자, 그게 이제 GSD 와이어프레임 툴바의 프로젝션이라는 작업이 되겠는데요. 방향을 정해주는 걸로 along a direction 정하신 다음에 자, 투영되어질 포인트 먼저 찍으시고 서포트가 옵셋 25mm 된 서포트 상에 디렉션이 Z축 방향으로 가니까 방향은 XY 평면이 되겠죠. 자, 프리뷰 확인하시고 OK. 결과물 보시게 되면 솔리드 몸통 자, 요 안에 점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 점에 우리는 자, 레퍼런스 데이터를 디파인 해서 탑 서피스는 이제 숨기시고 탑 서피스를 디파인 해서 만들다 보니까 프로젝션 1번이 그 안에 들어가 버렸는데 요거는 다시 끌어다가 레퍼런스 데이터 바깥으로 좀 빼겠습니다. 요 점이 바로 스피어 R25의 CP가 되겠습니다. 센터 포인트 스피어 R25의 CP. 자, 그 센터 점으로 이제 스피어 9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스피어 9는 서페이스 첫 번째 아이콘 익스트루드 안에 세 번째 있습니다. 자, 그 센터점 찍어주시고 자, 여기에 스피어 레이디어스를 25라고 입력하게 되면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탑 서피스 바디 안에 25mm 옵셋 있는 옵셋 서피스 이 값하고 중복돼서 두 개의 값으로 나눠지게 되니까 우리가 이 스피어 반지름의 레이디어스 부분을 에디트 포뮬라로 해서 이 옵셋 서피스의 값과 동일하게 링크를 좀 걸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피어 9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완성된 스피어 만들어집니다. 자, 스피어 1번은 R25라고 자, 만들어 주시고 자, 이 스피어 R25짜리 스피어 9의 내부를 솔리드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솔리드로 채우기 위한 파트 디자인 작업으로 작업 공간을 다시 바꾸시고요. 자, 바디 하나 추가합니다. Alt IB로 자, 요게 바로 이름이 스피어 바디 R25라고 해주시고요. 자, 서페이스 내부를 솔리드로 채우는 자, 기능이 바로 Surface Based Feature 아이콘 하나짜리 안에 들어가 보시면 세 번째 Close Surface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걸로 스피어, 서피스를 찍어주시면 자, 오케이 하고 스피어를 숨겨주시면 자, 이렇게 솔리드 9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스피어 바디 역시 칼라 변경 후에 자, 요 바디를 캐비티 바디 쪽으로 디파인 정의해서 어셈블리로 연산을 취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컨스턴트한 R20 이렇게 바디와 스피어 간에 필렛이 들어가면 캐비티 바디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레퍼런스 데이터 마스터 스케치부터 탑 서피스를 만든 다음 캐비티 바디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앞 영상에서 알아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빠지게 되는 코어 부분의 영상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